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2021년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해 10월 하순 이후 대한민국 언론사상 최악의 집단적 가짜뉴스들이 JTBC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좌파 세력이 정교하게 기획한 소위 촛불 시위로 전국 곳곳이 공포적 혁명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국회는 졸속으로 불과 1개월여 만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시 쏟아져 나왔던 가짜뉴스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최서원 씨, 옛 이름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판단 능력이 없는 꼭두각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물에 취한 사실상의 심신장애자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 당시 호텔에서 외간 남자와 미래를 즐겼다. 등등. 모조리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버젓이 마치 사실인 양 쏟아져 나오고 많은 국민들은 그에 속아져 넘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좌파 세력이 기획한 소위 촛불 시위에는 많아봐야 몇만 명을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숫자를 부풀려서 주최 측이 주장하는 대로 언론은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국민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양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고 그런 식으로 행동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권순환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당시 얼마나 한국 사회가 잘못된지 알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상당수 국민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런 분위기에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언론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도를 지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제대로 된 객관적 심리도 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불과 92일 만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의 그 행태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박영수 특검팀장과 윤석열 특검팀 수사팀장을 중심으로 한 박영수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에 이어 2017년 2월 1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된 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당시 검찰총장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입니다. 검찰은 2017년 3월 31일 헌재 파면 결정으로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법원은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 거부 속에 올해 1월 14일 징역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코미디 같은 형량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 헌재 파면 결정, 특검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 모두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수준의 나라로 전락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의 모습, 이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 정치인의 모습, 이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모습, 이 과정에서 나타난 헌재와 법원의 모습 모두 하나하나가 참으로 국제사회의 얼굴을 들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수준의 일들이 자행됐고 형편없는 수준의 인권 탄압이 자행됐고 모든 부분에서 엉터리 같은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저널리즘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원칙도 사라졌고 정치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식도 없었으며 헌법재판관, 검사, 판사 등 법조인들이 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식과 양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그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챙겨 자신과 가족의 비자금을 축제한 의혹이 짙은 몇몇 정치인들이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 거의 개인 숭배의 대상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한 푼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고 돈에 관한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했다는 사실이 주변 정치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여성 정치인이, 여성 대통령이 술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벌써 4년 8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고 있고 옥중에서 병세가 악화돼 3차례나 입원하고 있는 이 뒤틀린 현실을 우리는 도대체 맨정신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요?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공동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법정에서 버젓이 받아들여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감옥에 쳐넣어서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부터 수사 그리고 재판 현재 구속 구금 상태에 이르기까지 두고두고 이 몇 년간의 과정은 한국 역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5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바로 그날 여러 식당, 가게 뭐 이런 데서 자영업자들이 오늘은 기쁜 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탄핵 세일 뭐 무료 기쁘다 그랬죠. 그렇게 기뻐하던 자영업자 여러분 5년 지나서 지금 살림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살림살이는 더 좋아졌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문 닫고 폐업한 가게들 적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당시 대한민국과 당시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처신했을까요?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뭔가 걸렸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 원수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부인 김정숙 씨는 열심히 나라 돈 국민 세금으로 해외를 갑디다마는 한국 찾아오는 국가 지도자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지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라가 어쩌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런 안타까움, 한스러움, 분노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4년 8개월째 옥고를 치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연령이 1952년생이니까 올해 만 69세 한국 나이로 내년이면 71살이 되죠. 몸이 아파서 3차례나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저렇게 옥고가 길어지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박근혜 빠였던 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또 정치인 박근혜의 행적에서 어떤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공과가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100배나 나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5년 동안 지금 국가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나라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인기 없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런 일들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은 천정부지로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처할지 저는 안 봐도 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한국은 그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더 풍요로운 나라는 이미 끝났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다음 세대는 앞 세대보다 더 힘들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5년 전 이른바 탄핵 정변을 통해서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문재인 같은 자를 대통령으로 만든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업보인 것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과 판단과 별개로 우선 급한 건 4년 8개월 이상 옥고에 시달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시라도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나마 덜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 움직임부터 말씀드린다면 12월 9일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 제출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규택 추진위원장, 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심동보 전 해군 제도, 최대집 대통령 예비후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서 발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추진위원회는 이달 2일 12월 2일 발족하고 12월 4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첫 집회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에는 현재까지 노재봉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 김경재 대선 후보, 최대집 대선 후보 등 약 150여 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추진위 측에서 제게도 연락이 와서 저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 탄원서에 이름을 올려도 좋다 이렇게 말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규택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 외에도 다른 석방 촉구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혁명위원회는 최근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 하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방지,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심판과 정권교체, 이 2가지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파 진영에서 여러 형태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있게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석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고 이제 5월에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는데, 과연 물러날 때까지 석방을 하지 않을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그렇게 모질게 하면 할수록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정치적인 여러 판단과 그를 다 떠나서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저렇게 오랫동안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처박아 두는 게 누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이 장기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그나마 좀 편안하게 집에서라도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시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